안녕하세요, 쌍술입니다.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제가 꽤나 잦은 자전거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. 자덕 인생의 시작이었던 아버지의 산악 자전거부터 첫 나만의 하이브리드 자전거,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 로드사이클의 향연. 카테고리로만 따져본다면 하이브리드, 로드사이클, MTB, 미니벨로 정도의 총 4가지 장르의 자전거를 현재도 소유하고 있고, 거쳐간 자전거의 총합으로 따지면 못해도 15대 정도는 될 거예요. 그러면 그 자전거들이 전부 다 제 마음에 들었을까요? 당연히 아니죠. 결제하고 안장에 앉아서 페달 딱 굴리는 순간 이거 뭐야? 왜 내 예상이랑 다르지? 하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이게 립밤처럼 몇 천 원짜리면 그냥 에이 이번 지르면 망했네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, 자전거는 결제 알림 문자 올 때까지도 손발이 떨리고요. 구매하고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진짜 금이야 오기야 주인처럼 모시고 다녀야 될 정도로 부담스러운 금액의 장비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지난 10년 동안 자전거 기변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에 기반한 나한테 알맞은 자전거 찾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물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저처럼 한 10대에서 15대씩 바꿔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.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의 지갑은 쏟아지지 않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로는 본인의 성향 파악하기입니다. 아무리 자전거를 이제 막 시작한 입문자라고 해도 본인 성격 정도는 대부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. 내가 좀 성격이 급한지, 느긋한지, 경쟁을 즐기는지, 힐링을 즐기는지, 이런 건 사실 게임만 해봐도 나오잖아요. 그런 본인의 성향에 무조건 부합하는 자전거를 사셔야 돼요. 누군가는 내가 성격이 원래는 이런데 자전거는 좀 다르게 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, 자전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. 반드시 자기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. 그게 내 자전거와 맞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. 사실 자전거를 여러 대 운용하실 거면 상관없지만 딱 한 대만 운용하실 거라면 반드시 자기 성향에 가장 맞는 자전거를 사셔야 합니다. 그래야 원하는 대로 자전거가 타져서 더욱 재밌어요. 두 번째는 자전거의 특성을 파악하는 건데요. 이제 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했으니까 자전거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잖아요. 자전거를 처음 마주하는 입장에서는 막막해 보이겠지만 사실 별거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총 4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뉘고요. 로드사이클, 산악자전거, 그래블 자전거, 미니벨로,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. 참고로 전기자전거는 위 4가지의 기출 변형인 거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. 우선 첫 번째로 로드사이클. 이 자전거는 스피드왕 강번개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. 내가 속도를 즐기고 좀 세련된 스타일에 매료되는 그런 슬리데린이 나의 기숙사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자전거인데요. 우리가 한강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전거가 로드사이클이고요. 자동차로 치자면 포르쉐, 페라리,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슈퍼카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. 다음으로 내가 모험을 즐기고 난제를 헤쳐가는 것을 즐기는 그리핀도르 같은 타입이라면 MTB라 불리는 산악자전거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자전거입니다. 안정적인 승차감과 타이어의 그립감으로 비포장도로 뿐만 아니라 큰 돌과 나무 뿌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는 한 마리의 연어처럼 산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. 앞바퀴에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 볼 수 있는 충격 완화 장치인 서스펜션이 달려있고, 가끔은 뒤쪽에도 달려있는 녀석들이 있어요. 이 자전거는 아무래도 험로를 위해 만들어졌다 보니 자세도 꽤나 편안하지만 아무래도 무겁고요. 오프로드의 감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치자면 지프, 허머, 렉스턴 같은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창의력과 개성이 돋보이는 레본클로의 당신, 그래블이 바로 당신을 위한 자전거입니다. 로드사이클의 스피드와 산악자전거의 승차감을 합쳐놓은 이 신흥세력인 그래블 자전거는 외관상으로는 로드사이클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산악자전거와 비슷한 형태의 타이어를 쓰고 있어서 진흙탕 길에서도 꽤나 안정적인 그립감을 보여줍니다. 이 그래블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체로 장거리 투어를 많이 다니고요. 캠핑 같은 걸 좀 많이 즐기더라고요. 만약에 캠핑이나 백패킹을 평소에도 즐기셨다면 이 그래블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. 참고로 개체수가 이 4개의 카테고리 중에 가장 적고요. 많은 국내 자전거 수입사들이 그래블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단히 힙스터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잔한 강물 같은 후플푸프의 당신, 작은 바퀴의 요정 미니벨로를 추천드립니다. 물론 바퀴가 작다고 반드시 느리게 타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영국의 권위 있는 대회인 브롬톤 챔피언십, 제가 예전에 런던에 구경을 하러 갔더니 이 미니벨로를 제 사이클보다 더 빠르게 타고 있더라고요. 이건 이제 역시나 주인의 성격을 따라가는 건데, 이 녀석들의 본질은 시티 라이딩,
다른 자전거들과는 다르게 거의 일상복을 입고 타게 되고요. 그러니까 지금 입으신 걸 그대로 입으셔도 되는 거죠. 그리고 가방이나 그런 액세서리 튜닝으로 본인의 개성 표출이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. 사실 브롬톤이라는 영국에 근본 있는 미니벨로가 있는데요. 자전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브롬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? 물어보니까 대체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부르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브롬톤보다는 파이크 같은 유사 브롬톤을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. 아무튼 다른 카테고리와는 다르게 미니벨로는 결국 브롬톤이라는 불문율이 있는 곳입니다. 도심 속에서 가벼운 라이딩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이제 차량을 이용한 출장이 좀 잦은데 잉여 시간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트렁크에 이런 미니벨로들을 실어놨다가 대체로 미니벨로들은 접이식이니까요. 이런 애들을 실어놨다가 그 근처에서 타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인근 산책로나 호수 한 바퀴만 돌아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자전거 유형별 특징 설명이 끝났는데 별거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 조악하기 좀 그지없네요. 자, 이제 3번째는 고인물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.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30을 넘기기 시작하면 주변 친구들이 반드시 자기만의 은밀한 취미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어요. 이게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몰래 무병장수 해보려고 진짜 한약도 지어먹고 별별 시도들을 다 하고 있을 거거든요. 그 중에 분명히 자전거 타는 친구도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. 누군지 모르시겠으면 요즘 같은 시기 7월 8월쯤 되는 시기에 친구들이랑 약속 잡고 나갔을 때 친구들 팔뚝을 한번 잘 보세요. 뭔가 이상하리 많지 피부에 그 선명한 태닝 경계가 만들어진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럼 이제 그 친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야, 요즘 자전거를 좀 타보려고 하는데 하면서 슬쩍 흘리세요. 그러면 이것들이 그 보조 마려워가지고 진짜 옴짝달싹 못하거든요. 그 고인물이 흥분하는 냄새를 아마 그 옆에서 맡을 수 있을 거예요. 최근에 제 주변에 자전거를 입문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주변 지인들 자전거 경력을 합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년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친 인프라 속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헬멧, 고글, 자전거 의류 같은 진짜 전부 다 제가 봐도 입댈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. 심지어 중복 투자도 없었고 구매 실패도 없는 그 완벽 그 자체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 고인물들이 주변에 있는 게 확인이 됐다면 이 자린이 냄새, 이 소위 야한 냄새를 진짜 가감없이 풍기세요. 그럼 이 고인물들이 도와주고 싶어서 진짜 환장을 합니다. 근데 이쯤 되면 분명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주변에 고인물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요? 그럼 전 계속 돈 내고 실패를 해야 되나요? 라면서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. 저는 왜 빼시나요?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닙니까? 진짜 유튜브에서 못 찾는 정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싶어요, 이제는. 그러니까 나는 그런 친구가 없어서 답답하다 하시면은 저한테 물으세요. 제가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잖아요. 그래도 우리 그 정보 이용료의 개념으로 구독은 좀 해줍시다, 여러분. 네,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진짜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. 하지만 오랜만에 채널 운영을 좀 다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삐걱대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쭈쭈가 많이 필요합니다. 사실 오늘 알려드린 이 정도, 한 3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거의 나한테 완벽하게 잘 맞는 자전거를 찾을 수 있어요. 나를 알고 자전거를 알고 그 다음에 고인물에게 헬프, 안 되면 유튜버 댓글 찬스,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참고로 유튜버 댓글 찬스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답장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건 저를 포함한 많은 유튜버들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, 그 자전거뿐만 아니라 어느 바닥도 마찬가지지만 고인물한테 물어볼 때는 제가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알아봤는데 이 이상은 못 나가겠다 하는 그런 답답함의 절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. 그건 억지로 담는 게 아니라 느껴집니다. 고인물이라면 그걸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입문을 하려고 한다면 대부분 좋게 봅니다. 그냥 내 수년간의 경험에 의한 그런 지식들을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좀 있을 뿐이니까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들 모두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자전거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. 안녕.